바로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누구 한 분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입니다. 정권이 저지른 범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입니다. 각 당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주변 국가 관련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자유토론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역시 첫 번째 시작하실 분 정해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예, 엊그저께 대통령의 그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물론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그 고뇌와 고민의 흔적은 저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핵을 완성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인질이 되어서 정말로 재앙적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 문제를 난마와 같이 얽혀져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 해법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비핵화, 그리고 후 제재 완화라든가 보상,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그것도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조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또한 현실입니다. 미국과의 한미 안보를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대북 유화 정책이라든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 핵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줄 것이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및 보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만한 협조,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과의 공조, 이런 점들이 개진이 돼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 손 들고 발언권 신청해 주셨는데요.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 전문가답게 이렇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열린 그 북한의 전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그 첫 번째, 두 번째 자체가 경제난에 닥쳐 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끊고 싶지 않고 억지로 간신히 만들어낸 미국 채널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 변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의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인 상반기에 북미회담이 열리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 숨은 뜻을 보면 결국은 전대미문의 고난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자,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북한 측의 셈법은 미국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으니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에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과연 미국도 대선의 관리, 그리고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의 현상 유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한이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도 얘기한 것처럼 유엔에 대해서의 제재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스냅백 형태로 줬다가 아니면은 다시 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뺐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당근은 있어야지 결국은 책찍만 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우리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있는 박정훈한테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중국 문제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친중 정책의 일환으로 아까 모두반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또 두 번째로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주었으면 얻어야 되거든요. 비핵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뭐 중국한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얻은 것은 결국 경제 제재. 예를 든다면 지금 꾸루즈가 지금 한 200만 명, 190만 명이 오다가 지금 20만 명으로 줄어서 굉장히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중국에 엄청 시켜서 경제에 대해서 기업, 자본, 기술이 다 들어가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까지 만들자고 진행을 했는데 경제, 경협 또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친중까지 했으면서 그런 답을 하나도 못 얻는지 그걸 박정원이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국방 전문가이신 우리 백 의원님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질문은 지금 박정 의원께 네. 나왔는데요. 또 발언권은 백 의원님 신청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네. 답변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23일, 4일에 걸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북경과 그다음에 청도에서 한중 그리고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중국은 또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같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관되게 중국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사드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형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것들은 전 세계에 대해서 딜라이라마 이펙트처럼의 한국에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광을 통한 제재를 했었습니다. 이 관광 제재에 대한 가장 빨리 풀린 것도 또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도 봤지만 선양에서 4,500명 정도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부 면세점은 미어 터져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제 각각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하는데 그 사전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그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한일 문화교류, 그다음에 관광교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은 달리 한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경제를 돈독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중국에 대한 수출은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면만 있고 또 다른 면은 보지 못하시는 거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선 박정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거예요.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을 의사에 반해서 판정을 통해서 강제 북송하는데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리고 속여가면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위반됐고 북한 이탈 주민법도 위반했고 반인륜적인 저는 정권이 저지른 범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 고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 의원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운청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삼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MD 반대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동맹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묵고 사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 경제 번영의 문제하고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 다른 겁니다. MD나 사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우리 안보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더라도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다른 경제 문제도 상호주의에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정운천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네. 토론 진행 원칙에 따라서 발언권 신청해 주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 다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정운천 의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만은 방금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 사드를 배치한 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것이죠. 예, 그때 배치가 된 거죠. 그때 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거라 그랬지 이게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한민구 국방장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미국 MD에 참여 안 한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한 말이고, 두 번째, 사드 추가 배치 없다 그랬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내 사드가 거의 잔여 물량이 없어가지고 중동으로 가던 걸 급히 빼서 한국에 배치한 겁니다. 미국 자체 미사일 방어 무대도 사드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핵심 전략 자산을 여기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사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하자고 한 정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친중 정책으로 세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유지하던 정책이에요. 이걸 가서 중국에 얘기했다고 친중 정책이 나왔는데 중국이 그걸 걷어찼다. 아니 중국하고 이제 겨우 과거 정권에서 멀어졌던 관계를 봉합해 나가는 시기고 이제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것이 마치 어떤 친중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사실 왜곡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관광객이 끊어져 근데 복원이 안 됐다 그러지만 중국 관광체제는 개별 관광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하고는 경제협력이 증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드 문제는 미해결 문제라 그러지만 한중 간의 해결 사실상 됐습니다. 이제 곧 시진핑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이러면서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건 과거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안보 부담을 이제 극복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이 점점 더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또 발언권 바로 신청해 주셨네요. 예. 저한테 제가 답변드려야 정운천 의원님하고 임재훈 의원님한테도 예. 이 해상으로 의거 기순한 시민을,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정강정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정당에. 두 분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정신을 문재인 정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헌법을 잘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에 어떻게든 북한의 이쁨을 받아서 북한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그거에 매달리니까 헌법도 헌법까지 어긋나 버리는, 대법원 판례까지 어긋나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한 분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하시죠. 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발언해 주시죠. 저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방송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탈북민 딸과 아들을 호적에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고 딸아이로 이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자주 만나는 입장입니다. 그 탈북민들의 그 눈물, 아픔 이걸 생각하면 저 사진 한 장은 정말 그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더 북한의 비핵화에 매진을 하고 완벽하게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고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네. 김종대 새로운 정운천 의원.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면서 제가 드리는 거는 외교는요. 4강 외교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다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해야지 다 드러내놓으면 드러내놓은 것 때문에 한미동맹 체제도 흔들릴 수 있고 왜 그걸 내놔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내놓지 않고 얼마든지 북핵과 연계하고 한미동맹과 연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드러내놨다는 얘기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그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 만들어서 당신들이 옛날에 그 정도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새만금이 있어서 한중 경협단지를 만들기로 했으니 한번 투자해봐라. 이렇게 해서 경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보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일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을 드러내놓고 해야 할 그것이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 주시죠. 지금 논의 중에 중국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외교는 정말 국가 이익이 가장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한미일 이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북중러 이 삼각동맹을 강화했을 때 오는 이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신냉전으로 다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희의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 간에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를 보면 세계 1위고 지금 미국, 일본 EU를 합해서 그 규모가 중국에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저 사신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헌법에는 물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민으로 이렇게 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망명했을 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망명 의사가 없었고 기술을 북한에서의 북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잡았던 해산물을 팔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다시 들켜서 한 명이 체포됐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와서 나중에 계속 저희가 추적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십수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그전에도 망명하신 분들 중에 북한 이탈하신 분 중에 몇 분은 그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것들을 어쩔 수가 없어서 증거를 할 수 없어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십수명에 대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재판 자체가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안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 옆에 활보할 수 있는 그 십수명을 죽인 살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이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특수한 경우 십수명을 살인하고 온 경우에 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박정희 의원 1분 한 40여 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거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발언권 신청해 백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순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단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요. 기순 의사가 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199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에서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이분들에게 체포하고 감금하고 포승줄로 묶고 눈을 가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런 거 전부 안보실 컨트롤 센터에서 했다. 컨트롤 센터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거정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살인을 했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도 일단 기순 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한민국 법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이분들 처음에는 이탈주민법을 위반해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탈주민법에는 보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에 필요한
일용품을 줄 때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지 강제 북송할 권한을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전에는 탈북 주민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보낼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전가 떼어 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 주민 중에서 북한의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우리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진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대한민국 정통성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자꾸 말씀 중에 우리 백 의원님 그 북한에서 온 살인 혐의자들에게 이분들 마치 뭐 어떤 자유와 어떤 그 평화를 찾아서 온 고귀한 어떤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안 되죠. 이분들이라 그러는데 그 이분들이란 분들이 지금 저기 원산 항하고 바다에서 그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의 당사자들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정부가 잘못한 거 있다고 봅니다. 왜 주권국가답게 우리 관할권 내에서 충분히 조사를 안 했습니까?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추방 자체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또 그것을 안았을 때 우리 정부가 안는 우리 사회가 떠맡을 부담은 북한 형법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되돌려보낸 전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이것을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지금 이런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북한의 그 교착된 비핵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우리 정부가 과연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논란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더 이상 중재자 프레임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당사자로서 돌파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는 북미 관계가 앞서 있었고 남북 관계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우리가 미국 뒤에 서서 방관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이제 더 이상 사태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이 평화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로 좀 나서보자, 우리가 돌파해보자 하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저는 진즉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북관계에 뭘 좀 풀어보려고 해도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유엔사가 곳곳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다 제재 위반이고 안전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차단해왔어요. 이거 우리 헌법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부당한 간섭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는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유엔 안보리와 관계없는 부분에선 과감히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게 정의당 생각입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정은철 의원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의원님 말씀 총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핵 문제, 핵무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나머지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다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3번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핵무기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함께 이 교류 문제가 나가야지, 교류 먼저 한다?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의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이? 네, 3분 50초 정도. 우리 임재훈 의원님 남아있고 또 백승주 의원님 좀 남아있으니까 내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핵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미국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조건 3가지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 핵무기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걸 지켜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임기 내에 이걸 전시작전 전환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 의원님하고 임재원 의원님 한번 답변. 네, 지금 다른 토론자분들의 시간까지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발언권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부터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